안녕하세요. 에메랄드 강은입니다. 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해서 유튜브로 제가 강의를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 또한 저한테 제 인생의 도전이고 변화의 첫 출발인 것 같고요. 아메이가 주는 기회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퀘스천들을 풀어나갈 건데요. 제가 풀어나가기 전에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인생에 큰 위기가 왔고요. 위기가 오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의 위기는 또다시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하자 해서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위기가 오면서 제가 떨어지는 자존감, 더 크게 드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었고, 그리고 더 멋진 엄마, 정말 엄마처럼 살아봐 라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40에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큐가 들듯이 인생의 큐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질문이 저한테 많이 떠올랐냐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제일 컸습니다. 방향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철학에 관심이 없었던 전데 인생의 위기와 제 나이에 사자가 들어가니까 많은 궁금증, 퀘스천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언제 행복한지도 몰랐고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메이가 주는 가치 때문에 저는 아메이의 사업의 퀘스천과 제 인생의 퀘스천이 함께 해결되고 지금은 제 자신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메이 사업의 퀘스천을 제 인생의 큐와 아메이가 주는 가치와 함께 너무 지금 긴장되고 너무 어색한데요.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큐와 함께 저는 아메이 사업의 큐가 시작되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너무나 소심하고 그리고 너무나 용기가 없었고 그리고 인간관계 하는 방법을 무엇보다 몰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겁이 나고 퀘스천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퀘스천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제가 그 퀘스천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제가 제 자신부터 생각했던 질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아메이는 판매 아니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 또한 잘 가르쳤는데 장사하고 다니냐 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게 비싸다란 말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다란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케팅 공부를 즉 캐시백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학습이죠. 시스템톡에서 학습을 제대로 하면서 이 아메이 사업의 마케팅이 판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 마트와 아메이 마트 차이가 있죠. 아메이 샵은 안전한 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을 높이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럴 때 안전한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안전한 제품이 어떤 건지 기준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에 좋은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이걸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어떤 건지 아주 제대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면서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 소비자만 해도 좋은 제품을 쓰니까 유익한데 이 제품을 감동을 느끼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고를 하시는 분, 또 소비자인데도 광고, 그리고 제품의 감동을 통해 이것을 가족에게 갖다 주는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 환경에 좋은 제품, 그리고 소비자의 혜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소비자, 광고, 유통하시는 분들께 모두 기회를 드리는 사업 혜택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쿠팡, 마켓컬리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쿠팡을 볼게요. 쿠팡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들이 쿠팡에 취업을 해서 택배를 하는 직원들 말고 내 차로 짐을 실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즉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아메이가 너무 일찍 나와서 아마 편견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캐시백을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아주 오래 전에, 예전에 한 20년 전쯤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독점이었죠. 그 독점하는 회사의 제품들을 그저 소비자가 쓰기만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내가 당신 회사의 제품을 써줄 테니 나한테 소비자의 권리를 돌려줘. 보상으로 해줘. 라는 요구에 의해서 캐시백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캐시백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건데 이게 아래 보이는 일반 마트의 혜택이라면 아메이 마트는 조금 더 진화된 소비자의 혜택인 거죠. 소비자만 해도 좋고 그것을 광고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유통 마진을 차등 지급해서 노력순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마케팅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저는 소비자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면 선택은 소비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보다는 더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유통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이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좋아 마케팅, 써봐 이렇게 정보를 전하시기 때문에 판매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오히려 이런 궁금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ABO가 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가 쿠팡처럼 바로 아메인 거죠. 자, 그러면 비싸다를 풀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가치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 높은 제품을 싸게 사려는 분들은 아메이 제품이 저렴할 거고요. 퀄리티 낮은 제품을 싸게 사려는 사람한테 아메이 제품은 비쌀 것 같습니다. 퀄리티 높은 제품을 싸게 산다는 사람은 어떤 제품을 고를 때요. 안전함을 검증을 했고 예를 들어서 세제를 선택할 때도 화장품이 아닌데도 피부과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한테는 아메이 제품이 저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고와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비자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간다면 비싸다란 궁금증은 풀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뉴트릴라이트.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타민을 드시겠어요? 농장에서 생산하는 비타민을 드시겠어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될까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는 소비자의 욕구가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을 싸게 사려는 그 심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건강보조식품을 너무나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뉴트릴라이트 역사인데요. 우리 인체에 들어가는 식품이 60년도 감사한데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 역사와 전통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 아메이 제품이었고요. 이러한 제품이 역사와 전통만으로도 검증이 됐는데 전 세계에 뉴트릴라이트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뉴트릴라이트 농장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건데요. 여기 농약을 1도 주지 않는, 저도 처음엔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농약을 1도 주지 않는 이런 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으로 그대로 바꿨을 때 있는 성분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한테 최대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사이언스가 접목되는 것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입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요. 매달 15,000번의 원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건 미생물학자, 화학자, 그 다음에 영양학 박사들이
이 제품들의 테스트를 자료 분석을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명품 제품들이 우리 원라인 시스템이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바로 뉴트릴라이트 까다로운 분석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련한 아메이 그 건강보조식품들은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원라인 시스템인 거죠. 그것이 뒷받침되는 제도가 100% 환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 먹거리, 그리고 내 부모님 먹거리, 그리고 우리 가정의 먹거리가 정말 어디서부터 생산하고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만들었는가를 검증하는 현명한 주부가 된다면 좋은 생활, 그 회사 아메이처럼 좋은 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그 뉴트릴라이트 성분으로 아티스트리라고 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죠. 아까 뉴트릴라이트 80년 넘는 역사를 가졌다 했는데요. 아티스트리도 50년 과학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거, 먹는 게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50년 이상이라면 굉장한 거고요. 또한 여기서 보시면 특허가 200개가 넘어요. 특허 출원증이 아니라 특허가 200개가 넘는다는 건 그만큼의 역사가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던 건 인체 시험입니다. 인체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물 실험은 많이 봤지만 인체 시험을 하는 그 회사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뉴트릴라이트도 인체 시험, 아티스트도 인체 시험. 그러니까 먹거리나 바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티스트리와 뉴트릴라이트는 인체 시험을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러한 성분들로 유기농 성분을 그대로 화장품에 담아서 피부를 피부과나 피부샵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홈케어로 내가 약간의 테크닉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바쁜 워킹맘들이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가진 화장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32,000명의 그 세계 곳곳의 피부를 직접,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피부 테스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었다라는 게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티스트리도 먹거리로 먹는 건강보조식품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뉴트릴라이트도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사이언스가 뒷받침된다는 것도 참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 보시면 과학자문위원회가 있는 화장품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과학자문위원회가 뉴트릴라이트하고 아티스트리는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검수자라고 써 있는 건 봤거든요. 그 표지에. 검수자라고 써 있는 거, 소설책에는 검수자가 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가 써 있는 거는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로드샵에서 발랐던, 그리고 일반 샵에서 발랐던 화장품, 그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과학자문위원회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티스트리도 이미 이런 검증이 끝났다는 정보를 유통과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전하신다면 비싸다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0대 또 어린아이들이 또 몸에 좋고 건강엔 좋아도 맛이 없다라고 그러면 먹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회사에는 엠바이 뉴트릴라이트라는 젤리 그리고 먹기 힘들다는 아이들의 프로틴, 단백질도 초코볼로 만들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는 설명을 드렸고 글리스터, 제가 요즘에 어르신들한테 가장 구강 케어에 대해서 완벽한 구강 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이, 청정기죠. 이건 요즘에 너무 많이 아시는데요. 영국 알러지 협회에서 알러지를 모두 인증한 제품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소비자들이 그 좋은 제품에 대한 기준을 너무 잘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스프링, 건강한 물이 어떤 물인지 기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엄마들의 무분별한 습관으로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먹이고 그러한 환경 호르몬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일주일에 볼펜 한 자루씩 먹는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인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좀 더 현명해져서 좋은 물을 고르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누구보다 잘 배우셔야 하는데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그것을 가장 좋은 물을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이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메이 홈이 있죠. 세제거든요. 제가 놀랐던 건 화장품은 피부과 테스트를 거치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세제가 우리가 바르는 세제가 피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감안해서 피부과 테스트를 거쳤고요. 그리고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를 갖고 있어서 환경에 좋은 세제라는 거에 더더욱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GNH 세티니크 탈모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샵엔 비싸서 가기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홈케어로 탈모 솔루션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메이 퀸,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워킹맘이면서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영양소도 지키고 아이들 건강도 지키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을까 해서 저는 아메에 대한 편견은 있었지만 아메이 퀸은 좀 특별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요리하지 않고 퀸이 요리했다는 말로 아이들이 반길 정도로 굉장히 제가 싫어했던 일상의 분야가 이 퀸이라는 제품 하나로 일상이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포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원포원이라는 건 제가 어떤 브랜드 회사의 소금을 만드신 회장님 자서전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아메이 회사 미국에서 온 제품 플러스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OEM과 위탁으로 올려줘서 글로벌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소비자들한테 광고와 유통의 기회를 주고 브랜드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만 자금력이 없는 브랜드 회사에게 상생의 기회를 준다라는 게 아메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렸던 것처럼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도 풀리고 제품의 감동을 저보다 더 느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3가지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이건 정말 제 인생의 큐가 해결된 질문이 아메이 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다, 거절이 두렵다, 상처받는다. 요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자신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으면 잘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서 더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했었고 제가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면서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다도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 거고요. 거절이 두렵다, 상처받는다. 굉장한 편견이죠. 근데 저는 거절과 상처가 편견이지만 아메이를 저는 직장 일로 보지 않았고 비즈니스로 봤거든요. 일반 자본주의 비즈니스 회사보다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거에 속하더라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월세도 내죠, 알바비도 내죠, 권리금 올리죠, 자금 압박이 들어오죠. 이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평범한 주부인 저는 상상도 못한 할 일들을 아메이는 진입 장벽이 아메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과 상처였더라고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죠. 저는 거절과 상처라는 게 인간관계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덜 받기 위해서, 편견을 덜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결과 저는 지금 제 마음이 성장한 가장 풍부한 재료가 거절과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풀어드릴게요.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글드림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배웠던 것이 첫 번째 제가 제대로 배웠던 게 인간관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장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키우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시스템 속에서 이 보시는 책들을 읽었죠. 책을 읽으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소통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소통 중에 제가 감동적으로 배웠던 건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거절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었고요. 그 거절을 줄이니까 제가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성공은 마인드 성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고 굉장히 의심도 많았고 남 탓을 많이 했고 불평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참 아닌 사람 같은데요. 불평도 많았던 아주 주부 마인드였죠. 가난한 마인드의 소유자였는데 제가 시스템 속에서 부자 마인드를 제대로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하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남의 가치였고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과 목표. 이거는 태어나기를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이란 단어, 목표란 단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고 듣고 자랐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단어 자체는 저랑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죠. 그런데 책과 시스템 속에서 내가 송충이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으로 정해놓은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시스템에서 제대로 배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자신이 없었을 때 함께 도와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셔서 스폰서님 뒤를 따라가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 일은 함께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저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주부로 있던 제가 너무너무 부족했고 자신감이 없었던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퍼즐을 하나하나 갖고 있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너무나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것으로 만들게 되었죠. 이 일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로 더 멋진 리더로 거듭나는 일이구나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저처럼 위기를 겪고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 자기 변화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아메이를 더 당당하게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큐가 풀어지면서. 그래서 시스템과 파트너십, 스폰서십,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책으로 제가 너무너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거절, 편견, 두려움. 너무나 무서운 단어였죠. 평범했을 때는요. 아까 말했던 진입장벽이 편견으로 인한 거절 같아요. 편견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편견은 있어요. 지금도 편견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메이를 하는데 비교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견으로 인한 거절을 어떻게 내가 줄여볼까 궁리가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했고 그리고 배웠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모두들 외로워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마음 알아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가 스폰서님께 배운 감사와 사랑으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코칭하기 시작했죠. 너무나 신기하게 거절이 줄었고요. 편견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거절과 편견은 제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결과 소중한 인연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투자하며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좋은 인연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제가 많이 꽃밭 가꾸기라고 하는데요.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저는 모두가 남 탓,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인드가 성장이 되면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사람들로 그 사람들과 인연 만들기를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주는 감사함이었고요. 그리고 두려움. 저는 아이 키우는 게 인생에서 제일 두려웠었어요. 제일 두려웠고
제가 주부로 15년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도 존경해요. 굉장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를 냈다는 게 너무 저는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아메이라는 사업을 선택했고 이 속에서 아까 떠오르는 퀘스천들, 판매, 그리고 비싸다, 아쉬운 소리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아메이 회사가 얼마나 정직한 회사고 진실된 회사인지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확신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주부 안에도 엄청난 용기가 있다라는 걸. 정직과 신뢰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싫었고 너무 두려웠던 두려움, 거절, 편견이라는 것이 저의 성장에 얼마나 큰 재료가 되었는지 저는 지금 아메에 된 교회에 너무 감사를 느끼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죠. 돈이 안 된다. 성공 확률이 낮다. 아이 때문에 못하겠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대학교 때는 알바를 하고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서 직장 일을 해봤지 자영업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비즈니스는 더더욱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뭔지 비즈니스가 모르는 제가 아메이 사업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출근하고 제가 노력하면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일인 줄 알고 들어왔었죠. 그런데 아메이는 비즈니스로 저는 배웠습니다. 비즈니스는 선투자 후보상의 원리로 거기다 인세 수입이라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안 된다라는 걸 배웠고 대신에 돈이 안 되는 구간에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돈이 되게 만들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기 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돈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잠시 후에 퀘스천을 풀어드릴 거고요. 성공 확률이 낮다. 정말 성공 확률도 내가 높이기 마련이더라고요. 저는 성공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의 마인드 성장, 마인드가 멋진 사람들이 아메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빠른 성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평범한 주부였고 인생의 큰 위기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성공은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속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지도 모르는 채 제가 성장을 해나가니 아직은 큰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 멋지게 서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연년생 두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두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고민도 많았고. 근데 저는 결정했습니다. 뭐냐면 아이 때문에 내가 커야겠다. 내가 마인드가 변화하고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아이를 엄마처럼 해봐. 엄마처럼 살지 마가 아니라 엄마처럼만 해봐라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피치가 있다면 또는 경제 공부가 있다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메이 시스템이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는 돈이 되는 방법, 성공을 높이는 방법,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쪽으로 궁리를 한다면 이 퀘스천 또한 쉽게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 자신이 답답했던 평범한 주부였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굉장히 고정관념이 많았어요. 고정관념이 저한테 지금까지 주었던 거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돌이켜보니까 지금의 열린 사고를 가진 제가 보니까 많은 기회를 잃었더라고요.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통념인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니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심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세상이 보는 눈에 저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면 그 남눈 의식하게 되고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제가 아메이 시스템에서 유연적인 사고를 배우게 됐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죠. 제 색깔로 사물의 색을 입혀서 보는 예전의 생각과 달리 지금은 유연적인 사고를. 그래서 이 배운 것들을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 20살, 21살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기계론적 세계관. 이건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멋진 말이라 한번 써봤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유기체적 세계관으로 제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저는 그 당시 매트릭스 볼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그저 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메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매트릭스에 갇혀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과 나가 분리되어서 세상의 트렌드는 변하는데 관심도 없는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속품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유기체적 세계관을 알고 나서 세상의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강의하게 될 줄이란 정말 몰랐고요. 세상의 트렌드의 중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조차 제 사고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유기체적 세계관은 내가 세상에 발맞추어 갈 뿐더러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있구나. 어쩌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면서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죠. 뼛속까지 회사는 기업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는 자본주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란 책을 제가 만나게 돼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더불어와 자본주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 책은 뭐야?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사업을 처음 진행했을 때 생피플 회장이 첫 번째 쓴 그 1장이 나는 누구인가인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된 채 읽었고요. 졸리기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궁금한데 도대체 무슨 이 철학적인 얘기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부끄럽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립자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창립자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면 이 아메이가 다른 각도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 제 관념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감정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위기로 의심, 두려움, 남 탓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남 눈으로 인해 수치심도 컸고요. 이런 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사는 평범한 주부인 제가 스폰서님을 만나고 이글드림 시스템을 만나면서 감사, 사랑, 행복, 평화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어려운지 전 정말 어려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려거나 운동을 하려면 규칙적인 몸에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여러분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면 동그라미 떠올리죠. 세모를 떠올려 보세요 하면 세모가 떠오르시죠. 생각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생각도 훈련이구나. 전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 속에서 계속 배워야 하고 또 책을 읽고 제가 마인드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요. 지금 제가 감사와 사랑, 행복과 평화를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정을 알게 되면서 의심과 두려움, 불평 속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 감정 속에서는 무엇을 봐도 없음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상태가 보게 되니 가진 거에 대한 갖지 못한 거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없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불평, 남탓, 두려움,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른쪽 감사와 사랑, 행복, 평화를 보면 있음의 렌즈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진 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트레이닝하면서 제 안에 사랑이라는 것도 채워지게 됐고 그 사랑이 넘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랑들이 묻혀지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더 쉽고 더 멋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요. 옛날에 제가 평범한 주부일 때는 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축하고 갖고 싶은 거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저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서 사주게 되고 불만이 커지게 되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제 주변엔 성공자들도 없었고
제가 또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몰랐겠죠. 그런데 진정한 부자, 마음 부자이면서 물질 부자인 진정한 부자들은 오늘을 마음껏 누리는 수단으로 돈을 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돈의 노예로 살았다면 지금은 수단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왜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할까?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메이 속에서 제가 배운 건 제 자신한테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더 키워나가니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상생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매일매일 가꾸어가고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꿈꾸는 그런 주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저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제 안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면서 인생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파랑새라는 동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고? 난 아닌데. 주어진 결핍들을 모두 외부에서 채우려고 했던 저가 있었다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큐와 진행하면서 큐가 인생의 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행복한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아메이란 사업을 통해 제 관념과 그 세상을 보는 관점과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 인간관계 모든 걸 있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저는 행복이 파랑새 동화가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세상과 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가 잊지 못할 것이 돈보다 편리하게 카드가 나왔더라고요. 카드를 처음 쓸 때도 그저 편리하구나. 나 이거 써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지. 내가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멋지고 나은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들 속에 제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산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은 세상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던 제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 이 자리에 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하는 것도 세상의 주인으로 첫 도전이고 나아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이라는 게 그것을 증명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의 40에 정말 인생의 큐가 아메이의 퀘스천처럼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치 사거리에 제가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생각 안 해봤고 나는 언제 행복한지도 생각 안 해봤고 나는 누구인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중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세상의 잣대로 제가 살게 되면서 그저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아메이가 주는 저의 가치는 이것들을 아메이 퀘스천과 앤서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나답게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다가 저의 슬로건이 되었는데요. 나답게 행복하게까지는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성공자는 아니지만 성공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고요. 그러면 제가 나답게 행복하게라는 것까지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남편이 일이 있어서 아메이가 주는 보상 여행 중에 두바이를 가게 되었는데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동남아가 아닌 중동을 너의 힘으로 성취해서 가다니 정말 멋진 내 와이프. 지금 저희 남편은 저를 존경하지 않았었는데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제 힘으로 성취해서 갔던 두바이인데요. 제가 저 뒷모습을 보면 세상은 내 거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정말 저는 갈 꿈도 꿔보지 못하는 버즈칼리파라는 두바이의 최고 높은 건물 그 스카이라운지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정말 멋진 호텔을 저는 왜 여행을 보내주는지 알았습니다.
돈으로 주지 왜 여행을 보내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멋진 호텔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이 어떻다라는 꿈조차 꿀 수가 없었습니다. 봄만큼 꿈꾼다란 말을 이것 때문에 아메이 회사에선 여행을 보내주는구나.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성취 인정식 때 왜 가냐고. 그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내가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 속에서 배웠고요. 저와 남편이 두바이를 갔다면 가족, 자녀들까지 함께 보내주는 여행을 제가 삿포로를 다녀왔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꿈이 진짜 눈에서 삿포로에서 제대로 타는 스키를 너무너무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양고기를 싫어하는데 한국에서 양고기는 제 수준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양고기를 먹는 음식점인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제대로 된 게 이런 거구나 느꼈고요. 그리고 스키를 타면서 정말 행복해요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엄마가 꿈을 향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진짜 교육이구나. 제가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한다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너무 멋있어요. 기대돼요. 이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는 저희 큰딸인데요. 엄마, 나 꼭 내 힘으로 여기 와보고 싶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 힘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저한테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신 스폰서님 댁에서 저희가 행복하게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저는 강의라는 거는 박사, 석사 정말 이런 분들이 멋진 이론을 공부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두바이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신 스폰서님과 형제 파트너들과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활비 걱정 안 하고 누릴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끝으로 나답게 행복하게 성공하기 중에 지금은 나답게 행복하기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공하기도 마저 완성해서 나답게 행복하게 성공하기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하는 리더로 다시 한번 멋지게 인사드리겠습니다.